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낭만적이다. 우리 소 1000마리를 몰고서 육료를 뚫고 가겠다라는 이 낭만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굉장히 전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로명이 20세기 초에 전예술의 내기를 했겠죠. 이게 20세기를 대변하는 말이 결국 냉전 시대라는 것인데 냉전 시대의 그 마지막 막판, 그 아주 그냥 끝자락에서 소를 끌고 서양의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대로 낭만적인 방식으로 그걸 뚫고 지나가니 돈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쌀을 주거나는 있었어도 소를 끌고 가다니. 맞아요. 그럼요. 야, 그때 사실 정주영 회장님이 이 소 몰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셨잖아요. 그때 이거 신문이 그 기억나세요? 네.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으니까.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홍보실이니까 언론 취재를 협조해주기 위해서 하여튼 비상체제였죠. 그 전날 11시에 이제 출발했어요. 그 행렬이 한 2km 정도 되는데 트럭 한 대에 10마리씩 해서 50대가 출발했고 그 매시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죠. 시간은 이제 260km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시간 걸렸죠. 소들이 말은 잘 들어요. 그들이 방목을 하다 보니까 오, 그거 어떻게 잡아? 상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겠네요. 그리고 걔들 입장에서 싫지 납북인데. 강제 납북인데. 납북이지. 걔들 입장에서 납북이지. 나쁜 인사가 아니라 나쁜 우사네. 상차하는 데만 5시간 걸렸어요. 5시간이요? 네. 5시간, 와. 호출하며 목군도 없이 자유로이 방목되던 놈이라 끌고 가는 일이 쉬울성 쉽지 않다. 어우, 크다. 4명이 달라갔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녀석이 흥분을 한 모양인지 여덟 명 목무들의 깡을 뺀 어떻게? 소다를 좀 이게 도와버린구나. 나 안 간다. 연좌농성 대박이다. 일소가 되려면 그래도 깨고 훈련도 받아야 스스로 놓은 할 거지? 텐데 이 정도로 가지고 때를 부는 녀석들이라면 고생 좀 하게 생겼다. 살아서 가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소에 좀 애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왜 한 마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마리.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이제 1000마리를 계획했었죠. 근데 이제 그 500마리 보내면서 회장님께서 1000마리로 끝나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더 보내서 1001마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500마리 갔을 때는 암소가 그 100마리 정도가 이제 송아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500마리 아니면 600마리가 가는 거예요. 농사에 좀 도움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를 낳게 했어요. 일부러 임신한 그렇죠. 암수도 조금 따졌습니까? 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반반 보냈고 나중에 2차 방문 때는 암소를 더 많이 보냈어요. 가서 번식할 수 있고. 네. 이런 배려가 있었네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근데 김정일이 당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자본가 정주영 회장을 초청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였을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주영 회장이 서울을 보내게 된 그 동기를 이제 회사에서 들어보면 원래 80년대 제일 먼저 김일성 주석을 와서 만났거든요, 평양에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 죽고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또 이때 한국에도 IMF 왔고 또 더 중요하게는 아주 그 군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게 뭔가 남북 간에 이거 물꼬를 트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기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 정부나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그룹이 좀 앞장서서 문을 좀 열어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거든요. 임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제가 들은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북한 입장에서도 육로를 열어준다는 게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민간 자본가에게 북한으로 향하는 평양의 심장부로 향하는 육로를 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선.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측이 김정일이 육로를 안 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정 그렇게 육로로 오고 싶으면 3분 전까지 차를 타고 와라.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전용기 타고 넘어와라. 그때 정주영 회장이 역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전용기에 혹시 소 500마리가 들어갑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김정일이 육로를 열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 교류하려고. 예. 그 소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육로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고민은 뭔가 하면 그 지금 판문점고 뒤로 좀 개성공단이라는 지역. 여기가 원래 그 최고의 군사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그렇지. 그때는 위성으로 뭐 볼 때도 아니면 그렇지. 촬영할까봐. 이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게 문을 이걸 여느냐 그러면 군대가 뒤로 빠지고 병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사령부에서 난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김정일이도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후에 알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 굶어 죽느니 이걸 열자 하는 결론을 김정일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 저 말 다 빼라. 오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남한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국제기구에서 정주영 회장이 올림픽도 유치했고 영향력이 있다 이 사람이 협조하자 하는 거지 김정일 개인의 결심으로 걸려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북한의 육로를 열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 군사적으로 모여서 방법을 짜보라고 하면 3박 4일을 모여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휴먼 스토리가 싹 입혀집니다. 내가 이북에 있을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갖고 싶다. 라는 이 굉장히 대의명분적인 따뜻한 휴먼 스토리가 겹쳐지는 데다가 소를 몰고 가겠다는데 개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지. 육로를 안 열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정 회장의 굉장히 탁월한 어떤 성경 지명이 이 안에 그래서 소야만 했다. 굉장히 탁월한 안목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소만 데려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시겠지만은 소 그 1000마리가 가면 그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소가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말씀한 걸 보니까 이게 적응이 상당히 어렵다. 이 소들이 곧장 이게 음식이 우선 바뀌면은 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료가 이제 따라가야 되고 사료를 몇 년치 보내야 되냐 이게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보냈죠 그때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사료하고 소 싣고 가는 트럭은 100% 거기다 줘라 그냥 해가지고 이제 트럭까지. 자르죠. 트럭 몇 대 주셨습니까? 그 100대 다 같이. 100대예요. 그렇다고 2차, 2차.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 현대 마크를 떼고 그 트럭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를 또 그때. 마크를 왜 떼지? 개성에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가져오셨던 그 차가 큰 하얀 차, 흰색 차인데 뒤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습자. 그 플러스 뭐라 그러지? 그게. 접습자. 접습자. 진짜 레그 그 크로스. 표시를 하얀 뺑기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보이면 빨간색이 보여요. 그런데 그 칠해 위에다가 놨는데? 하얀 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가 한국의 구급차 이 정도는 알아요. 구급차 정도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도화기 표시가 병호 표시예요. 적십자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표시가 한국의 구급차들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그때 현대 트럭이 그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게 현대에서 들어보내면서 풀 옵션으로 들어보냈거든요. 일부러.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되게 일제 트럭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야 이게 남선차가 일제차보다 이게 훨씬 좋네 이거. 그때 눈이 엄청 튼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방문했다고 말씀하신 거 1989년. 네. 이때면은 저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은 일단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돼지 얼굴이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냈던 그런 시절인데. 오리 장군 또 오리 장군. 또리 장군도 그렇고. 그런데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시절에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었을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정주영 회장이 러시아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을 때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가 통역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교포 이 씨, 정주영 회장이 이제 통역가로 따라 붙었는데 이 씨에게 정 회장이 북한을 자주 왕래했던 이야기도 듣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듣고 탁월한 사업가인 정 회장이 러시아 출장길에 대북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벌써 마인드를 세웠다고 그래요.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북한 사람 도깨비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리키던 오목했던 시절이라서 아마 맞죠. 그 현대 내에서도 정 회장과 이 측근 수뇌부들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회의하는데 혹여 도청이 있을까봐 혹여 국가보안법이나 저촉이 될까봐 조깅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강 보면서 회의하고 했다라는 게 이러한데 맞습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홍보실에서도 일체 얘기를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죠.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면은 뭐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도 전부 그 내용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표를 못하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구나. 어려워. 어렵죠. 예.